네, 진성준 대통령 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옮겼는데요. 진성준 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아직은 정무부시장 아니시죠? 네, 아직 네, 아닙니다.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아직은 전 비서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야, 이 목소리는 정말 라디오 DJ 해야 되는 목소리예요. 그래요? 네. 나중에 밤에, 제가 밤에. 정치를 그만두게 되면 네.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프로. 별이 빛나는 밤에 들으면서 잘하셨죠. 그렇죠. 그 이종환의 네. 밤의 디스크쇼. 네, 이런 뭐 거. 그런 거. 예. 예. 제가 오신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재밌는 기사들 제목이 있더라고요. 진성준, 박원순의 장자방 될까? 문의 호위무사 박원순의 장자방 되나? 주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했어요. 네. 어떠세요? 이런 비유? 정치인으로 치면 나쁘지 않죠. 기분 좋고 좋죠. 네. 뭐 장자방 그러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전략가 아닙니까? 맞아요. 제갈공명에 버금가는. 맞습니다. 뭐 저는 그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겸손하십니까? 그래도 이렇게 프로는 별명을 겸손하면 안 되는데. 장자방 이렇게 붙여주면 네. 기분 좋은 일이죠. 네. 글쎄 전략가라고 하는 말이 우리 국민께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막 권모술수 네. 뭐 이런 것들을 막 기획해내는 사람을 전략가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거야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네. 큰 대의와 명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방책을 만들어내는 일이다라고 하면 명예로운 별칭이기도 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표정이 지금 굉장히 행복해 보이셔. 정말 좋다 막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청와대 1년 정도 계신 건가요? 네, 1년 조금 넘게. 예. 정무기획비서관이 뭘 기획하는 겁니까? 글쎄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 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조와 네. 전략 뭐 이런 거를 수립하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다 뭐 하자고 하는 것인가? 네.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네. 그래서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을 관리하고 높게 유지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제 임무가 아니겠나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높은 것은 모두 진성준 때문이다. 전혀 저는 그 겸손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한 공은 전혀 없고 네. 대통령과 또 청와대 비서실에 모두가 다 합심한 그런 결과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각과 당이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해 나가는 일을 자기 소명으로 한다, 자기 업무로 한다라고 네. 하는 정무기획비서관의 입장에서 보면 싫지 않죠. 예, 제가 듣다가 그냥 지나갔는데요. 장자방은 한나라의 건국공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한나라 고조 유방의 공신. 아, 그렇군요. 예, 선견지명이 있는 책사. 이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 훨씬 더 명예로운 것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제갈공명에 비유한 분은 그 방통이구나, 방통. 예, 그러니까요. 저도 듣다가 지나갔는데 네. 적어놓고도 까먹어요. 네. 그런 나이가 됐나 봐요, 이제. 자,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높은데 이유가 뭘까요? 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뭐. 아니, 잘하고 계세요. 진짜,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 오래 했잖아요. 그 정치인들 가운데 뭐 비판하고 이런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롭게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뽑아 선택했는데 네. 우리 국민은 이 새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진심, 진정성 이런 게 그렇죠. 느껴져요. 정말. 무엇보다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 이게 우리 국민의 요구. 맞아요.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무엇인지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당신이 정확하게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임무에 입각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면 이게 삶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답을 내놔라.
올 초에 그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10년에. 이게 국민의 요구다라고 하는 걸 당신 입으로 정리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네. 그 잘 알고 있는 바를 실천하고 있다. 진정성 있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얼마 전에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뭐 문책성 경질이다. 언론은 이제 그렇게 썼는데 장하성 실장은 그거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규제개혁회의인가요? 그 총리가 보고하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답답하다. 그래서 갑자기 3시간 전인가 그 회의가 취소가 돼서 또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이게 삶이냐에 대한 답을 구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7, 8월 여름휴가 시즌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하반기로 넘어가는 건데 그럼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급하실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한 지 이제 2년 차를 맞게 되는데 네. 이때야말로 내각과 관료들을 강하게 채찍질해야 될 시기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경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내각과 관료 또 청와대 참모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경질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하고 성과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아주 강한 결심과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인사 조치였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공직자 특히 청와대는 유능해야 된다. 유능함을 강조하고 도덕성, 겸손 이렇게 3가지 키워드로 주장을 한 게 아닌가. 그러면 네. 지금 앞서 그만두시게 된 두 분은 무능했나? 이런 생각을 국민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무능하다기보다, 네. 새로운 진용으로 성과를 구체적으로 내는 쪽에 더 힘을 쓰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은 집권 초기에 경제정책의 큰 방향과 또 전략, 뭐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를 하셨다면 네. 이제 그것을 성과로 실적으로 이렇게 쌓아가야 될 추진력 있는 분을 모시자 이런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에피소드 얘기를 좀 해달라는 청취자들의 의견이 많은가 봐요. 지금 밖에서 청와대 에피소드 얘기 좀 해주세요.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가장 뿌듯했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좋았던 순간 지난 1년 청와대 생활을 얘기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네.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거는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께 네. 물어봐야 됩니다. 뭐 가령 네. 의전 비서관 또는 부속 비서관 네. 또는 대변인 뭐 이런 분들께 물어보셔야 네. 그런 생생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1년간 대통령님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몇 번 정도 만나셨어요? 글쎄요. 손에 꼽을 정도죠. 뭐 한 2번? 아, 진짜요? 에이, 뻥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뭐 자주 하시겠지만. 회의는, 예, 자주 했습니다만, 예, 비공식적으로 만나 뵙는 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자리도 아니고 또 제가 그럴 군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 국민들께 보이는 것은 어쨌든 청와대가 굉장히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대통령도 이제 식판 들고 네. 직접 구내식당 이용하시고 그리고 테이크아웃 커피잔 들고 경내 산책하고 이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내부에서 소통하고 뭐 그런 걸로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쭙습니다. 어떠세요? 지난 1년 청와대 생활하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한 것 같다. 대통령 지지율 말고. 글쎄요.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은 예, 어차피 정무수석실에서 정무기획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당청 관계를 원활하게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저의 공이 아니고 네. 저의 성과가 아닙니다만 정무 기획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건 잘한 거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역대 정권마다 뭐 정권이 잘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네. 청와대와 당 사이에 또
당과 정부 사이에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국정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적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집권 세력 내부가 서로 분열하고 네. 티격태격하게 되면 전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운데 대통령도 뭐 대선 때부터 당신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라기보다 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다. 맞아요.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늘 그 점을 강조해 왔는데 민주당 정부 명실상부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정부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는 당을 많이 배려하고 또 당은 역시 청와대를 존중해 가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일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되고 첫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뉴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청와대에 계속 있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지금은 좀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이런 제안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왔습니까? 네. 네. 박 시장 전화하셨어요? 네. 뭐라고 전화하셨어요?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제 저는 네. 이번 전당대회를 즈음해서 당으로 또 지역으로 복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즉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는 이미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는 참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청와대의 비서로서 일을 하는 것도 대통령을 돕고 보좌하는 일이지만 또 제가 국회에 진출해서 여소야대의 어떤 지형을 바꿀 수 있다면 네. 그것도 역시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왜 웃으세요? 제 이제 그 정치적인 상대는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인데 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에게 골리앗과 같은 존재죠. 반드시 쓰러뜨려야 할 골리앗. 그러면 2020년 총선 준비하려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니,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경쟁을 하려면 네. 지역구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네. 선거를 한 1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이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년 초가 되면 네. 뭐 현역 국회의원 뭐 예비 정치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역구 활동에 뭐 올인하다시피 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형편으로 보면 그 당을 뭐 리모델링하고 혁신하는 일도 필요하겠지만 네. 그것은 또 이제 다른 분들이 할 거고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올 연말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부터는 지역구 활동에 올인할 텐데 도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만 몇 개월이라도 지역구 활동을 좀 먼저 하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오려고 했는데 네. 그런 소식을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아주세요. 언제 전화 받으셨어요? 그게 6월 한 중순 하순 들어서기 직전쯤 얼마 안 됐네요, 정말.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지방정부 뭐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압승해가지고 지방정부가 많이 탄생을 했는데 네.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또 그 기조 속에서 지방정부를 운영해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의 전국적 범주에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실현되어 가는 일선 조직이 이를테면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또 서울시인데 박원순 시장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진성준 비서관이 정무부시장을 맡아주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또 덤으로 네. 서울시 강서을구는 서울시의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정무부시장으로서는 얼마든지 지역구 활동도 가능하다. 네. 는 덤도 말씀해 주시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 함께 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어디로 가느냐도 중요하고 또 서울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정치적으로도 이를테면은 진성준이라는 정치인이 뭘 하려고 하느냐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서 나는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다. 뭡니까, 지역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를 반드시 이기겠다. 이거 말고. 네네네. 김성태 대표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긴 합니다만. 그것만이 목표가 될 수는 없죠. 네. 정무부 시장으로 일을 하면 저는 늘 이렇게 정무란 말이 이렇게 앞에 따라 붙는 것 같은데. 네. 정무기획비서관, 정무부시장. 부시장. 정무자를 좀 떼고 민생부시장이다. 네. 또 뭐 생활부시장이다. 네. 이런 평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일해보겠다라고 네. 하는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부시장이요? 민생부시장? 이름은 거창한데 딱히 잡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를테면 서울 시민의 소소한 생활을 챙기는, 서울 시민의 어려운 민생을 잘 챙기는 네. 그런 부시장이었다. 네. 정치하는 부시장이 아니라. 정치하는 부시장이 아니라 소소한 생활. 그런데 사실 서울시라는 게 또 워낙 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무부시장이 소소하게 챙기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박원순의 책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뭐 대선 준비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박원순 시장께서 저에게 내가 그런 계획이 있으니 그걸 네. 준비해 주십시오. 이런 만약에 그런 제안이 온다면 주문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예컨대 그런 제안이 온다면 저는 그것은 네. 그야말로 임기 말에 가서 네.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일정에 오르고 네. 임박했을 때 네. 국민의 요구가 어떠한지 네. 또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지금 네. 꺼낼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도 3선 시장으로서 서울시정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네. 뭐 선거기간 내내도 그런 입장을 피력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이나 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만 보지 않죠. 막 차기 대선 주자다, 뭐 유력한 후보다, 예. 뭐 이렇게. 아니, 실제 그런 조사가 막 나오니까 그렇죠. 글쎄요, 저는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언론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 네네. 그렇죠. 민주당 정부 강조를 하셨으니까 제가 민주당 얘기 좀 여쭐게요. 네. 지금 8월 25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당권 경쟁이 치열한데 뭐 이해찬 전 총리도 고심 중이라고 하고 뭐 당내 젊은 그룹들도 준비 중이고 그리고 또 내각에서는 김부겸 장관이 얼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내각의 장관을 맡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당 대표를 위해서 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표를 내셔야만 하겠죠. 그러니 대통령께서 사표를 수리하는 최종적인 임명권자로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원칙적인 얘기고 원론적인 말씀이겠습니다만 제가 당대표 나갈까요 말까요를 대통령께 묻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갈까요 말까요를 대통령에게 직접 물은 적도 있을까요? 글쎄요. 네. 묻는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실 분일까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대통령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의하는 거지 대통령이 당대표를 좌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데 대통령께 어떻게 그렇게 묻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대통령께 직접 물었을 리는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김부겸 장관께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실 분이다. 네. 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그 문제까지 생각할 겨를이 있으실까요? 실제 뭐 중요하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예, 대통령은 당무에 관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원이시기 때문에 네. 당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계시지만 당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부겸 장관의 이 인터뷰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끊으십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이제 모든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 관행을 모두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이기도 해서 앞으로 향후 민주당이 어떤 비전을 가져갈지 거기서 리더가 누가 될지 이것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같아요. 당대표 출마는 안 하시는 거죠? 누가요? 부시장님. 아이고.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그쵸? 정무부시장도 네. 지방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네. 언감생심 무슨 당대표겠습니까? 지금 아직은 내정자이기 때문에 언제 정무부시장으로 정식 임명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언제 뗄 수 있는 거예요? 내정자 신분은? 오늘 오후에 박원순 시장께서 임명장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몇 시? 오후 4시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좀 땡길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연인으로 있는 순간이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인 불과 몇 시간 안 된다. 그 사이에 뉴스공장을 찾아오셨으니 정말 고맙습니다. 자주 인터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글쎄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처음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을 해봐야 인터뷰를 자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종종 나와주시면 좋은데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도 좀 찾아주시기를 앙망하면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뉴스공장은 재밌어야 하는데 재미없는 인터뷰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검 2위까지 오르셨대요. 네. 재미없지만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뉴스공장의 저력이지 진성준의 공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겸손 모드로 2%는 겸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인 진성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공장 2시간으로는 모자랍니다.